애들이 왜 한두 시간, 그러니까 10분 만에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왜 한두 시간 설렁설렁 할까요? 본질이 뭔지 알려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조작가. 아니, 조코치입니다. 이거 알아서 살려주세요. 네. 오늘은 지난 일부에 이어서 두 번째 조코칭 영상인데요. 저희 유튜브에 나오셨던 많은 선배 부모님들이나 전문가들이 초등 때 가장 중요한 공부 습관으로 늘 꼽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계획 세우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 습관이 지금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또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어릴 때 계획 세운 습관을 가질 수 있게 이제 시도를 해보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시작은 생각보다 순조롭습니다. 아이들한테 계획을 세워보자고 하면 처음에는 엄청 의욕이 넘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계획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겠죠. 부모님들도 처음에는 아이들이 이제 계획 세우기 습관을 시도하고 계획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면 굉장히 뿌듯한 모습으로 보셨을 겁니다. 계획표 막 쓰기만 해도 우리 아들 멋져, 우리 딸 멋져 막 하셨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어느 순간부터 오늘 계획대로 못했으니까 자유시간 없어. 오늘 계획 세우는 거나 못했으니까 스마트폰 압수야. 게임 못해. 라고 목소리 톤이 높아지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늘 계획대로 실천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 부모님과 아이가 서로 화를 내고 언성이 높아지는 일들이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더 가다가 애 잡겠다 싶어서 결국 부모님도 지쳐서 계획 세우기 습관 자체를 포기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근데 문제는 바로 계획이 계획대로 안 되었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가 갈리게 됩니다. 결국 계획 세우는 걸 포기하게 되는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은 어차피 계획대로 안 될 거, 계획 세우는 거 무의미해, 쓸모없어, 이 시간에 단어 하나 더 외우고 문제 하나 더 푸는 게 나아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절대로 계획을 세우지 않고 공부를 잘하고 목표를 이룰 수 없습니다. 중학교 그리고 더 중요하게 고등학교 공부는 해야 할 과목도 많고 내신, 수능, 수행평가 챙겨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결국 똑같이 주어진 시간 대비 누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그것들을 소화해내느냐가 중고등학교 공부의 핵심인데 계획을 세우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전쟁 영웅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이런 말을 했는데요. 바로 계획대로 되는 일은 없다. 하지만 절대 계획 세우지 않고 되는 일도 없다. 그러니 문제는 뭐예요? 계획대로 안 되니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지 라는 결론이 아니라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우니 계획대로 안 될 것도 계획 안에 포함을 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계획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해답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학생의 고민 사연을 가지고 그 실마리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우면은 우선순위 첫 번째 걸 하다 보면 약간 예상하던 시간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릴 때가 있는데 그때 뒤에 계획들이 밀려서 수행이 되지 않는 날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학생의 질문을 보면 예측 시간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왜 아이들과 공부를 하다 보면 아마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아이가 빨리 끝내야 할 숙제가 있는데 엄마가 보기에 지금부터 2시간 정도는 집중해서 해야 끝날 일이에요. 근데 보통 아이들은 어때요? 10분이 지나도 30분이 지나도 딴짓을 하고 멍 때리기를 합니다. 부모님들 속 터지시죠? 그럴 때 뭐라고 하세요? 진짜 딱 붙잡고 2시간만 하면 될 걸. 그러고 나서 마음 편히 놀면 될 걸. 도대체 왜 안 하는 거야? 그러다가 결국 한 30분을 남기고서야 시작을 해요. 하지만 결국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하는 시간에 끝내지 못하고 그렇게 밤늦게까지 부모님과 아이 모두 스트레스를 받을 대로 받고 나서야 결국 그 일을 마치게 됩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나면 부모님들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집중력이 부족해요. 너무 산만해요.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사실 이 아이는 이 일을 제대로 끝낼 만큼의 집중력이 없다? 이게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럴 집중력이 없었다면 애초에 그 30분도 집중을 못했어야 되고 해야 할 일을 끝내지 못했어야 합니다. 근데 돌이켜보시면 아이들은 계획대로 못할 뿐이지 혹은 엄마의 예상대로 못할 뿐이지 결코 그 일을 결국 못 해내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은 따로 있죠. 바로 엄마 눈에는 시작할 때 2시간짜리로 보였던 그 일이 아이들 눈에는 고작 30분짜리로 보였던 겁니다. 이걸 우리는 메타인지의
솟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학창 시절에 왜 우리가 꼭 시험 전날에 일주일만 먼저 시험 기간 시작할 걸, 꼭 시험 날 당일에 어젯밤에 조금만 더 하고 잘 걸 후회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단순히 일의 순서를 정해서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해야 할 것 대비 시간이라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공부 마스터 플랜이라는 책 쓸 때 재수 삼수한 학생들에게 현역 때 페인이 뭐였습니까? 물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답 또한 이겁니다. 매일 열심히 하는데 플래너에는 매일매일 X표가 넘쳐났대요. 그러니 하면서도 매일같이 실패 경험을 쌓았고 하기가 싫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몰입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의 본질은 뭐예요? 내가 해야 할 것 대비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진짜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얼만큼인지를 정확히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계획을 세울 때 할 일이 1개가 되었든 5개가 되었든 10개가 되었든 각각의 할 일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를 예측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꼭 그 일을 다 하고 나면 실제로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측한 시간과 실제 걸린 시간의 차이가 얼마였는지만 알아도 다음번에 자연스럽게 이때 이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지, 이번에는 계획을 이렇게 세워야겠어, 의식적인 피드백을 하게 됩니다. 이거 초등학교 4학년, 5학년만 돼도 충분히 시도할 수 있어요. 질문을 준 학생도 5학년 때 이 습관을 들여서 이렇게 플래너를 이미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처음부터 이 시간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에게 제가 지금 바로 이 문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더 주었는데요. 이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계획은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맞죠? 그러면 그것마저도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울 때 애초에 이 계획이 내가 세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니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겠죠. 여러분들께 제가 권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보통 스페어 타임이라고 불러요. 이게 하루 단위가 됐든 혹은 주 단위가 됐든 내가 계획대로 했던 일들을 다 못했을 때 이 못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비워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4시간 정도를 그런 시간으로 비워놨었어요. 고등학교 때. 근데 그 4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설사 계획한 것대로 오늘 다 못했지만 이 일들을 그 4시간 동안 해나간다면 이제 실제 계획은 최종적으로 내가 달성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 쉬운 방법으로는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들이 아예 매일매일의 스페어 타임을 30분, 1시간을 아예 잡아놓고 계획을 수립하시면 어떨까? 네, 그래서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계획을 진짜 계획대로 수행해내는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걸 명확히 알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계획 안에는 반드시 계획대로 안 될 걸 대비한 스페어 타임이 필요합니다. 제가 본 대부분의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계획 안에 하루면 하루 혹은 일주일이면 일주일 기준의 스페어 타임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주말에 스페어 타임을 뒀어요. 그리고 시험 기간에는 하루 공부 끝날 때 1시간 정도 스페어 타임을 꼭 뒀습니다. 그래서 그날 못한 걸 혹은 그 주에 못한 걸 최대한 그 시간을 활용해서 보충할 수 있게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계획표의 달성률이 올라가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시간의 예측을 하라고 하셨는데 시간 예측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맞아요. 그게 되게 어려운 일인데 2개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애초에 시간 예측이 어려운 또 앞단의 이유가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 보통 플래너를 쓸 때 수학 센 풀기, 영어 무슨 참고서 공부하기, 뭐가 빠져 있어요? 분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측이 어려운 이유는 애초에 내가 오늘 얼만큼 해야 될지에 대한 목표 자체가 없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간 예측을 정확하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앞단에서 내가 오늘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 몇 번부터 몇 번, 몇 개를 할지 그 분량이 오늘 얼만큼 할지 분량이 정해져 있어야 시간 예측이라는 것 자체의 개념이 성립 가능한 겁니다. 근데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이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공부하는지 처음에는 얼마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그 1부에서 얘기 드렸던 쪼개는 거, 나눠 생각하기를 여기도 적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20개를 풀어야 된다. 그러면 1개에서 3개 정도를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어찌됐건 예상을 해보고 실제로 해서 그 갭을 줄여나가는 게 필요한 거지, 이게 너무 분량이 커요. 그래서 그냥 대충 찍고 시작해보자.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그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거죠.
좀 이상적으로 들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보기에 그냥 슬렁슬렁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본질이 뭔지 알려드릴까요? 한두 시간을 다 하고 나서도 또 해야 될 게 또 있어요. 그 얘기는 이미 이 일들이 하기 싫다는 전제인 거잖아요. 근데 하기 싫은 그 일을 끝내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돼요. 근데 그거 없이 계속 해야 돼. 그 어떤 종착지가 없으니까 그럴 바에 그냥 앉아서 대충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여기 분량 이만큼 끝내면 이거 네가 원하는 자유시간, 네가 원하는 거 할 수 있어 라는 것이 인식이 되면 그 아이가 1시간, 2시간 설렁설렁 할까요? 만약에 그런 문제라면 저는 그럴수록 더더욱 분량 단위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럴수록 더더욱 아이들은 공부를 할 때 빨리 끝내는 방법을 찾아내겠죠. 물론 그게 이제 너무 가서 뭐 답지를 베끼고 이런 거면 안 되겠지만 실제로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중고등학교 가서 제일 안타까운 케이스가 정말 열심히 해요. 시간을 많이 들여요. 근데 성과가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그 아이들이 항상 예를 들면 내가 시험 기간에 5시간을 공부했어요. 근데 원하는 성과가 안 나와. 다음 시험의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내가 5시간 했으니까 시험이 안 나왔으니 7시간을 투입해야겠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해야 할 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내가 똑같이 영어 단어를 100개 외우는데 1시간이 걸렸다면 예를 들어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30분 만에 외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야 되죠. 1만 시간의 법칙 막 우리 한때 유행했잖아요. 근데 그 저자가 새로운 책 쓴 거 아세요? 1만 시간의 재발견이라고. 거기서 얘기한 게 양을 많이 투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의 양을 어떤 질로 넣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약간 와전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약간 시간을 많이 투입하는 것이 약간 미덕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결론적으로 굉장히 비효율적인 공부 방식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스페어 타임을 좀 마련을 해놓으라고 했는데 근데 어느 정도로 좀 잡아놔야 될지 가이드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스페어 타임을 두는 거는 결국 내가 계획의 달성률을 100%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요점은 내가 실제로 지금 계획의 달성률이 얼마 정도인지. 예를 들면 내가 100이라는 계획을 세웠는데 항상 보통 보면 한 70% 정도를 달성하고 있어. 그러면 스페어 타임은 30% 정도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애초에 해야 할 일 대비 시간이 부족한 거 아닌가요? 해야 할 것 대비 시간이 부족한 것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둘 중 하나죠. 부족한 시간을 늘리거나 해야 할 일을 줄이거나 일 거예요. 근데 저는 분량을 정확하게 세우고 시간 예측을 정확하게 하면 할수록 공부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냥 머릿속으로 공부 한 3시간 정도 한다? 너무 막 머리 아파요. 너무 많아 보여요. 근데 막상 내가 진짜로 해야 될 것도 이만큼인데 이걸 하는데 이 정도 걸리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공부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해야겠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데 그거 없이 그냥 뭐 예를 들면 부모님이 한 3시간, 4시간 정도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얘기를 하시면 그냥 시간이 늘어난다는 사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량을 정확하게 알면 할수록 순 공부 시간 자체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만약에 아이가 어리거나 아직 그럴 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주어진 시간 대비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시간을 늘 수가 없어. 그럼 결론은 사실 하나밖에 없죠. 해야 할 일을 줄여야죠. 근데 해야 할 일을 줄일 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기준은 뭐냐면 제가 자주 예로 드는 것 중에 그 경제학 용어인데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20%의 원인이 보통 80%의 결과를 만들고 뒤집어 보면 80%의 원인은 고작 20%의 결과를 밖에 만들지 못한다. 이런 의미인데 이거를 이제 공부에 적용을 하면 그런 거죠. 내가 수학을 잘하겠다는 목표가 있을 때 수학을 잘하게 만드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학원, 인강, 문제집, 내가 만약에 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거다.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뤄내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들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다 하려고 하면 어차피 그 10개 중에 8개는 고작 20%밖에 결과를 못 만들고 근데 지금 시점에서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적절하게 채우는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것. 그래야지 내가 진짜 주어진 시간 대비 해야 할 일, 가장 효율이 높고 효과가 높은 일들로 이 시간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 특히 초등 부모님들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 보통 계획을 아이와 함께 세우다 보면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거기서 최악의 경우는 계획대로 안 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계획을 직접 세우는 겁니다.
왜 해야 되는지, 이게 왜 중요하고, 그 일련의 과정에 아이의 의지나 아이의 선택은 없어요. 이 아이는 절대로 중고등학교에 가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기주도 학습을 절대로 할 수 없을 겁니다. 계획 세우기 습관을 가지려면 실패는 필수입니다. 실패 없이 계획 세우는 연습, 그 습관은 가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패해도 괜찮잖아요. 지금 계획 달성 못한다고 해서 큰일 나나요? 중요한 거, 그게 진짜로 그 계획을 세우고 실패하는 과정이 진짜 제일 중요한, 저는 학습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 아이가 직접 겪어볼 수 있게 우리 부모님들께서 도와주시고, 반드시 아이들한테 계획대로 하지 못한 걸 뭐라 할 게 아니라 원래 계획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해 주시고, 그래서 그 계획을 어떻게 하면 수정하고 보완해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